네, 반갑습니다. 자, 1월 31일. 자, 오늘이 현재 밤 10시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자, 오늘도 빠졌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좀 영상을 보통 때 같으면 가능하면 핵심적인 말만 드리고 빨리빨리 제가 넘어갔는데, 뭐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제가 핵심적인 말을 드릴 것도 없고요. 그냥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냥 뭐 가까이서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주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오늘은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께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 환율 동향 한번 볼게요. 위에 게 환율 차트인데요. 각도가 상당합니다. 환율 차트가. 지난번에 제가 여기 쓰리바닥 말씀드렸죠. 자, 쓰리바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조금 세워놨다가 바로 급반등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시면 저는 이 환율의 이 주봉은 콘크리트와 제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자리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콘크리트 벽처럼 생긴 요 자리가 보통 가격이 얼마냐면은 1141원, 1143원 또는 뭐 상단이요. 1141원, 1143원 아니면 중심축이 대략 뭐 한 1140원 뭐 요 정도거든요. 1144원 고점은 대략 1100, 그래서 여러분께 1140원 정도 전후 요 자리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자리고요. 만약에 환율이 1140원 전후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코스피는 무조건 고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율이 1140원 전후까지 오지는 않았고요. 1150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불과 10원 차이가 제가 10원짜리까지 맞출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불과 10원 정도 차이에 1150원까지 내려왔을 때 요 자리가 바로 코스피는 고점이었습니다. 이 자리가요. 자, 어쨌든 뭐 지난 일이고요. 일단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동평균선들이 파동을 보면 하나, 둘, 셋. 자, 5파가 만들어지고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이 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나서 요 이동평균선들을 돌파하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코스피는 1파, 2파, 3파, 4파. 자, 5파까지요. 요 파동은 너무 낮기 때문에 3파보다는 이게 5파가 맞죠. 그래서 코스피는 5파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고점이 주봉상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 저번에 말씀드린 채널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채널에 지금은 상단부입니다.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신호들이 이제 좀 눈에 보이시고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셨죠.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왜 이게 귀에 잘 쏙쏙 안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또 주식이 급락한 이후에 다시 좀 올라가면 이거 또 언제 또 빠질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불안하면서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먹고 그냥 던지고 조금 먹고 팔고 이래 되는데, 그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가가 계속 끝없이 올라가면 이제 한 팔아야지, 팔까 말까 막 팔아야지 하고 잡고 있다 보면 더 가고 또 팔려고 있다 보면 더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 이제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계속 간다는 거에 내성이 내 정신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손이 잘 안 갑니다. 매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 안 가거든요. 왜? 이미 내 머릿속에는 감성이 지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이 지배된 게 아니죠. 그렇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를 세뇌시킨 거죠. 자, 주식은 10명 중에 9명만 아니죠. 10명 중에 9명이 손해를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한 명만 돈을 번다 그럽니다. 주식시장은.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물론 뭐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냉정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채널의 상단부라든지
또 여러분께서도 계산해 보시면서, 왜냐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요, 제 말대로 여러분 100%다 따라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지금 채널의 상담분에게 비중 조절 좀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은,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왜 지금이 저런 말이 나와야 될 자리일까? 그거를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분석을 하면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이유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빨리 내 마음속에서 빨리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비중 조절, 그래 나는 내 거는 한 2, 3% 빠졌네 이미. 본전 오면 뭐 팔아야지. 근데 그 종목은 이미 약한 종목이 먼저 꺾였어요. 본전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훅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때라도 손절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자,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최소한 손해를 안 보시려면,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와 나와야 될 자리만 잘 구분할 수 있어도, 절대로 손해는 안 본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수십 번 제가 말씀드렸죠. 누차.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파동이 끝나고, 환율의 파동이 끝나고 환율이 돌아선다는 느낌, 그 다음에 일봉상 환율이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돌아선다는 느낌,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이 가격 근처까지 1150원까지 내려왔다는 것들, 코스피 파동 마무리, 채널 상단 마무리. 자, 그 다음에 보조지표, 뭐 종합지수 보조지표 보면 또 보이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캐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안 보여요. 처음에 여기서 출발할 때는 이거 좀 팔까 막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빠질까봐. 그러다가 가나 보다 하다가 훅 빼버려요. 그죠? 또 손절을 못했어요. 또 들고 있다 보니까 더 가는 거예요. 와 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때 에너지는 강했지만 요 에너지는 주가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지표는 에너지가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보통 급락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급락일 경우는 보통 보조지표가 침체권으로 많이 갑니다. 이제 침체권 근처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채널의 지금 하단부까지 지금 내려왔죠. 살짝 하단부를 깬 상태인데, 어쨌든 채널의 하단부까지 왔기 때문에 어디쯤에서 반등이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어제도 미국 선물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 미국장이 좀 많이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심리적으로 안 좋으니까 아침부터 푹 한 30%나 25% 최소한 그 정도 빠진 상태에서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빠진 상태에서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먹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쨌습니까? 코스피가 오늘 갭 하락했나요? 하락 안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플러스 했었어요. 아니면 한 5%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5%? 뭐 제가 정확한 코스피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아침에 네 그랬죠. 제 종목 아니라고 제가 코스피 지수까지 체크를 못 해봤는데, 오늘 시가가 얼마였습니까? 2160이었네요. 플러스에서 시작했네요. 맞죠? 어제 종가가 2148이었고요. 오늘 시가가 2160이었습니다. 12포인트 플러스 돼서 상승을 해버리니, 갭 하락이 나와야 저점이 오히려 자꾸 위에서 자꾸 음봉이 나와버리면요, 매물만 쌓이는 거죠. 그죠? 이거는 글쎄요, 하락이 어디까지, 만약에 세력들이 신용 물량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아침에 이렇게 올리지는 않고 아침에 훅 빼버리거든요. 왜? 신용 물량이 계속 반대 매매가 들어오면 그 반대 매매 물량 밑에서 받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위에서 받아버리면서 밑을 빼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죠? 어쨌든 지금은 채널의 하단부까지 왔습니다. 살짝 깨긴 했지만요. 보조지표도 이제는 좀 침체권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오고 있죠. 거의 이제 조금만 더 빠지면 좀 바닥이 보일라나 하는데, 스토캐스틱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RSI는 아직도 바닥권이 아닙니다. 또 이 MACD 지표도 아직까지는 뭐 0 이하까지 내려오진 않았고, 아직까지는요. 단지 캔들만 추세선의 하단부를 살짝 깨는 모양인, 이 추세선의 하단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니까요. 주봉을 보시면 보조 지표는 아직도 가열권에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한 두 달 정도, 2월 달까지 제가 제목을 계속 요즘 달고 있지 않습니까? 2월까지는 루즈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틀 연속 그 똑같은 제목을 제가 넣어 드렸는데, 어,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면요, 대략 저는 한 2090 정도, 제가 여러분께 항상 주가가 상승 중일 때도 여러분께 2100포인트 한 번은 와야 됩니다, 한 번은 와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제 영상을 계속 구독해 오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100포인트까지 한 번은 와야 된다라고. 오늘 2119포인트니까 이제 19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00포인트에서 잘 지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생각에는요, 이 종가가 얼마죠? 2063이네요. 2월 말까지는요, 제가 이 네 번 연속 양봉이 떴기 때문에 음봉이 한 두 번 정도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게 보면 2월까지는 한 2060이나 50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2월까지요. 근데 지금 벌써 2119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반등이 좀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다가 아침에 반등 좀 들어올 때 되지 않아, 갭 하락하면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갭 하락을 하지 않고 플러스 12%인가 16%에서 시작해 버리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렸잖아, 여러분들도. 그죠? 그러다가 좀 따라갔는데 갑자기 확 빼버리는 게 미쳐버리는 거죠. 저는 아침 우한 폐렴주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어쨌든요. 자,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2월까지 2050, 60 해봤자 2월이면 아직 이제 한 달이나 남았는데, 한 달 사이에 뭐 이제 빠져봤자 많이 빠져봤자 뭐 한 7, 80포인트, 6, 70포인트인데 한번 반등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반등을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좀 미국 선물이 조금 빠져주면 내일 또 갭 하락으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신용 물량을 받아서 다시 차라리 좀 올리고 하는 게 낫거든요. 플러스로 시작해버리면 또 빼버리면 점점 매물이 쌓이니까.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갭 하락을 떠버리면 하나, 둘, 자, 하나, 둘, 반등이 들어올 때 됐거든. 내일 월요일 날은 반등이 저는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내리는 요 폭의 길이와 이 폭의 길이가 지금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인가 그전까지 댓글에다가 다음 주에 중국 시장이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개장이 되면 폭락이 예상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댓글에다가. 그 폭락을 우리 시장은 미리 선 반영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중국장 개장하죠. 다음 주 월요일날 개장을 하게 되면 아침에는 미국 중국 시장이 폭락하는 거 보면은 또 좀 떨리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아침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티는지를 보시죠.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한 자리거든요. 단기 기술적 반등을 보려면. 중국 시장이 그동안에 세계 증시가 빠진 거를 한꺼번에 반영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확 빠지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확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엄청 놀랄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좀 얼마나 버텨내는지, 하방 경직을 보이는지를 좀 보시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내일 만약에 조금 삼성전자가 조금 더 밀리면 55,000,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55,000원에서 55,500원 요 자리가 지지대인지를 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1차 지지선입니다. 요 자리는 강력한 지지선이라서 여기 보이시죠? 이 캔들이 밀집되는 요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한 방에 바로 깰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 봅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 자리를 깬다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자리 근처에 오게 되면 저는 옆으로 좀 행보해야 된다 보거든요. 상승을 하더라도 옆으로 행보해야 되고,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행보해야 된다 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구간이 얼마냐면은 대략 한 55,000원에서 55,500원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정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날 중국 시장 폭락에 놀라서 던지지는 마시고요.
그동안 이제 내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 팔지도 못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어, 제가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보유 비중이 더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맞으시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보기에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 보면 월요일 정도 오전 이후에는 좀 뭔가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장중에 좀 제 영상의 댓글을 좀 유심히 보시고요. 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보인다는 느낌이 들면 제가 여러분께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캔들의 모양을 보면 월요일날 만약에 조금만 더 빠져 55,000원이나 55,500 이 자리 한 방에 깨는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해봤자 2%밖에 안 되는데 오늘 시간 외는 보니까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는 있거든요. 아마 중국 시장이 빠지면 조금 뭐 살짝 눌러질지는 몰라도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좀 임박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기술적 반등을 좀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한 폐렴 관련주들이 웰크론 같은 경우는 25%가 올랐지만 오늘 장 시간 외에 전부 다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KM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많이 올랐죠. 시간 외에 폭락을 했고 파동도 보면 KM 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또 5%가 다 끝났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종목들도 이제는 이제 거의 고점이 나왔다고 보고 어느 정도는요. 또 중국 시장이 월요일날 폭락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악재가 이제는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고 하락은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단기적이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한번 단기 반등은 좀 임박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월요일날 만약 오전장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 이제는 분할 매수 하셔도 될 듯 한데요. 분할 매수 하시기 전에 저한테 좀 해도 되냐 물어보시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제 댓글을 좀 유심히 좀 체크해 보시다가 만약 꼭 사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사셔도 됩니다. 저는 2100포인트가 바로 한 방에 깨지지도 않을 뿐더러 삼성전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1% 내지 1%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가 갭 하락으로 떨어진다든지 중국 증시가 아침에 폭락을 함으로써 시장이 조금 출렁일 때는 저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어제는 제가 영상에서 저점 매수할 자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저점 매수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갭 하락이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플러스 12포인트인가 16포인트 플러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요. 대신 오늘 종가에 28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종목별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내일 정도 시초가나 내일 미국장이 좀 빠지게 되면 중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10시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는 좀 저점 매수도 저는 가감하게 한번 해봐도 되지 않나. 지금 가격 정도에서 저점에서 물리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격 정도는 저는 만약에 물렸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내 바로 회복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가감하게 단기적으로 한번 진입해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 만약에 2100포인트 근처에 온다든지 삼성전자가 55,000원이나 55,500원 정도까지 밀린다든지 그런 자리에 오면 우리가 저점 매수할 확률이 상당히 더 높아지죠. 최대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55,000원이나 55,500원까지 오지 않고 56,000원이나 오늘 종가에서 그냥 돌아서 버릴 수도 있거든.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삼성전자가 돌아서는지를 보시고 에너지를 보시고 나서 다른 종목은 좀 늦게 움직이니까 그때 같이 보셔도 됩니다. 급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2월 말까지는 2월달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은 루즈합니다.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고 우선은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우선은요. 보유하신 분들은 뭐 이제는 뭐 팔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홀딩 하십시오.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죠. 가지고 계시면 내가 팔지만 않으면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뭐 20포인트가 빠지든 30포인트가 빠지든 내가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식을 내가 빨리 해서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식에서 절대 성공 못합니다. 주식 하다 보면 이런 뭐 워렌 버핏은 이러지 않겠습니까? 워렌 버핏은 뭐 주식 사가지고 사자마자 주가 바로 뭐 급등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조금씩 손해 보면 또 내리면 사고 그 사람도 20% 30% 손실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돈 벌기가 그냥 공짜로 쉬운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고통을 주는구나. 하지만 내가 인내하고 이런 견디는 힘도 길러야 됩니다. 주식이 우리가 최저점에서 어떻게 사고 최고점 어떻게 팝니까? 자, 이런 고통도 여러분 견디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훈련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견디지 못하신 분이 많으세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잘 견디시는데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되신 분 3년 이상만 되신 분들은 이거 못 견디십니다. 이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전에 그냥 손절시켜 버리거든. 마음이 급하니까 또 그동안 이뤄왔던 어떤 그 누적된 조급한 마음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주식시장에서 순식간에 퇴출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1박 2일 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내가 보유한 주식이 20% 25%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잘못해서 빠질 수도 있고요. 그건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잘못했다. 다음엔 절대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들고 계십시오. 팔지만 않으면 손실 확정된 거 아닙니다. 이번 장에는 내가 실패를 했지만 이번 장에는 실패를 했지만 들고만 있으면 일단은 내가 이 위기를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들고 계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좀 시간 조정도 좀 들을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5일선이나 11선이 이미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도가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뭐 2050까지는 나중에 2월 달에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2100에서 저지가 될지 누가 압니까? 그죠?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자, 신규 매수자들은 뭐 그냥 힘들면 그냥 너무 저점 매수 가감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만 2월까지는 그냥 현금 보고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상황 분위기 보시면서 지금 자리에서 당장 급등 놓을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만약에 내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장 급등해서 올라가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종목들은요. 일부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은 뭐 있을 수 그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항상 있는 거니까요. 자, 삼성전자를 보니까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느낌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한 폐렴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이 나왔다는 거 시간 외에 이제는 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락의 휘날레 구간이 일단은 거의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냐.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DB 하이텍 한번 볼까요? 젠백스 한번 봐드려야 되겠네요. 젠백스를 보유하신 분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젠백스는 이미 좀 21선이 꺾였죠. 꺾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급등이 추세는 아니지만 요 자리에서는 좀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젠백스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은 단기적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일시적으로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거든요. 자, 내일은 조금 반등을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 수급도 이제 살살 돌아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동안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젠백스는 추가 물타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젠백스를 어디까지 보고 있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께 32,000원인가 32,500원인가 해서 43,000원인가 5,000원까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32,000원 요 근처까지 왔습니다. 내일은 하락은 좀 일단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젠백스를 물려 계신 분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일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시장 상황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5만원, 5만 5천까지 밀려온다면 좀 추가 물타기를 조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급이 이제 조금 바뀌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매매 동향도 보면 외국인 오늘 4천억을 팔았지만 기관이 이제 좀 드디어 받아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이나 기관 매도가 코스닥에서 이전에 매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을 좀 대량으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옵션 동향을 보면은 콜과 풋을 다 막았다는 얘기는 당분간 시장의 하방 경직은 보인다. 대신 가격 급등보다는 시장의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종목별로는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젠백스라든지 이런 좀 들어오는 종목들은 좀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고요. 또 좀 부실한 종목들을 수급이 안 따른 종목들은 시장이 중간중간 흔들릴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들은 만약에 장중에 조금 밀렸다가도 밑에 꼬리를 달고 다시 올릴 수는 있는데 약한 종목들은 밀리는 대로 그대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젠백스나 그 다음에 지노믹터리라는 종목도 지금 계속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방 경직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노믹터리도 이제 수급이 이제 꼬였던 게 좀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매도는 기관 외국인의 매도는 좀 완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잘 버텼기 때문에 잘 유심히 보시고요. 지노믹터리도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비트 컴퓨터도 의외로 보면 잘 버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질 않습니다. 이 종목은. 자, 이 종목은 어쨌든 21선가 이격이 벌어졌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는데 수급은 계속 기관들은 계속 사지에 끼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팔다가 또 샀다가 팔다 샀다 외국인들도 대량으로 아예 대놓고 팔지는 않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는 그런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원, 800원, 5,000원에서부터 여러분께 계속 소개시켜 드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젠백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나도 보면 화장품 관련주인데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별로 좋지는 않는데요. 코리아나도 보면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계속 5일째 사고 있네요. 코리아나를. 코리아나도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요. 적어도 요 자리까지 한번 내려와야 되잖아. 요 자리 정도까지는. 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진입하지 마시고요. 일단 외국인의 동향을 좀 유심히 체크를 한번 해 보시죠.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 GSE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GSE 어제 그젠가 말씀드릴 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때는 바로 요 자리였었습니다. 요 자리였는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때 이 양봉을 깨는 음봉이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 저는 한번 사볼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종가에 이 종목을 조금 포트에 조금 넣어봤습니다. 오늘 종가예요. 근데 그냥 조금만 넣어봐서 입질한 거라서요.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그 패턴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GSE라든지 그다음에 까뮤 ENC 이것도 안철수 관련주인데요. 파동상 하나, 둘, 셋, 5파가 일단 완료가 돼 있는데 5일선하고 21선이 워낙 이게 만만치 않죠 위에. 하지만 이 종목도 안철수 관련주인데 안철수가 이제 창당 뭐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요 자리는 이 종목도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요 캔들이 밀집된 요 자리 정도는요. 그래서 하락이 된다 이 종목도 관심 가져보시고 안철수 관련주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안철수 관련주들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뭐 시간 외에 많이 올랐을 때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GSE 같은 경우는 오늘 1680원이니까 1680원을 깨면 손절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하셔도 되고요. 까뮤 ENC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당장은 못 갑니다. 왜냐면 21선이 얼마냐면은 21일 1445원인데요. 1445원, 1450원 요 자리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갭을 띄운다 하더라도 요 자리에서 바로 급등 못하니까 옆으로 행보하다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니면 또 시간 외에 올려놨다가 또 밑에 꽂아버릴 수도 있고요.
일단 관심은 그 조정 시에만 관심 가지시고요. 제가 보기엔 시장이 좀 바닥이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이 들죠. SH에너지화학도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1015원. 자, 이 종목은 1015원 정도를 좀 보시고요. 1035원인데 1015원에서 1035원 요 구간 정도, 저는 1015원 근처에 오면 한번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정도는 좀 번쩍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관심 크게 많이 빠지진 않죠.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나? 일단 1015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죠. 자, 1015원요. SH에너지하고요. 그 다음에 KH바텍이라고 이제 폴더폰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는 시세가 좋았다가 막판에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는데, 이 종목도 요 구간에 밀집된 캔들이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바로 깨지는 않는데, 수급을 보시면 오늘 수급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KH바텍이라는 폴더폰 관련주도 뭔가 좀 수급의 변화가 조금씩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은 이 KH바텍이나 그 다음에 지노믹터리,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 너무 많이 오르신 분들은 좀 지켜보시고, 하여튼 수급은 좋으니까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젠백스 뭐 이런 종목들요. 코리아나는 제가 수급은 들어왔지만 좀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도 이제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이제는 얼마 좀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도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내일 월요일날 중국장 시장 개장되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때 폭락을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지금 56,000원 요 자리에서 바로 돌아설 수 있을까 생각도 드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55,000원에서 55,500원 요 자리까지 한번 테스트하러 분명히 언젠가 한번 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일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이 자리 테스트하러 저는 분명히 한번 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놓쳤다 싶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만약에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기다려 있었다가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신규 매수자들은요. 삼성전자가 5만원이나 55,000원 오면 그때는 한번 저점 매수 과감하게 해보시고, 삼성전자가 55,000원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보여주신 종목들 이해가시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는 53,000원에서 3,500원이 지지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한 번 더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55,000원, 55,500원 근처에 오면 그때는 과감하게 여러분 보유 종목을 한번 매수해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좀 기술적 반등이 지금은 들어올 때가 좀 됐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장중에 제 댓글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